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혼났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 어린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셨대요.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내가 있어. 그때 눈물이 나셨대요. 그 뒤로 손주한테 이유 없이 짜증내는 게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치료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213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상상 연습을 8주간 진행한 결과 우울 증상이 43% 감소하고 불안 증상이 37% 낮아졌으며 가족관계 만족도가 56%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10분씩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요. 11번째입니다. 일상실천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저녁 5분 감정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가장 강하게 반응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게 뭘 건드린 건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책이 아니라 그냥 궁금하게 바라보세요. 둘째, 주 1회 화가 나거나 짜증났던 일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까?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정리됩니다. 셋째, 억울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그것을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속으로 그 감정한테 말해보세요. 그래, 네가 있구나. 알았어. 이것만 해도 다르거든요. 삼성서울병원 통합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3개월 후 혈압이 평균 8포인트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44% 향상되었으며 가족 갈등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비용이 얼마냐고요? 하나도 안 들어요. 종이 한 장, 연필 하나, 조용한 공간 하나,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 좋은 건강 관리예요. 여기서 잠깐 전반전 내용을 다시 정리할게요. 그림자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 온 감정들이에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서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와 불안과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남이 싫은 이유의 많은 부분이 사실 내 그림자의 투사예요. 가족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대화하고 수용하고 통합하고 매일 실천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린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이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항상 자기가 희생한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참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어요.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요. 희생자 역할을 자꾸 맡는 것 자체가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사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억눌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를 인정해줘 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색하니까 희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걸 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 오늘 힘들었어. 나도 이런 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훨씬 건강하고 그게 훨씬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 분들.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못 참고 자식이 조금만 못해도 답답하고 자신도 실수 한 번에 엄청난 자책을 하시는 분들. 이 완벽주의도 그림자예요. 완벽주의의 뿌리는 뭐냐 하면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이에요. 어린 시절에 잘해야만 칭찬받고 못하면 혼났던 경험들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신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 두통이 2.7배, 소화장애가 2.3배, 수면장애가 3.1배 많았습니다. 완벽주의가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완벽주의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를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청소를 다 못했어도 이 정도면 충분해. 자식이 내 기대만큼 못해도 이 정도면 충분해. 나도 실수했지만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걸 매일 3번만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달라져요. 또 다른 중요한 그림자가 있어요. 경쟁심과 비교예요. 우리 세대에 특히 많아요. 저 집 자식은 어떻고, 저 집은 뭘 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지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비교의 그림자는요, 깊은 곳에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을 비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불안이 비교를 통해 자꾸 나는 어때? 나는 저들보다 나아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는 끝이 없잖아요. 내가 이겨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지면 더 불안해지고 칼 융은 이걸 비교의 감옥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안을 보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해졌나? 어제보다 오늘 손주한테 조금 더 따뜻했나? 이 비교는 나를 성장시켜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건강연구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훈련을 6주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우울 증상이 38% 감소하고 자존감이 51% 향상되었으며 수면의 질도 29% 개선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세대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그림자 중 하나인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손주한테 안아주시나요? 많은 분들이 쑥스럽다고 하세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그 쑥스러움이 어디서 오냐 하면 어린 시절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부끄럽거나 거절당한 경험에서 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먼저 표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림자예요. 그런데 사랑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서울 아산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노년기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7%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4배 느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치매도 늦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손주한테 사랑해 라고 한마디만 해도 돼요. 자식한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도 돼요. 쑥스럽겠지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요. 2번, 3번 하다 보면 편해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계세요. 고난을 겪어온 만큼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더 잘 쓰려면 그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림자들을 하나씩 치워야 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이시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실 거예요. 그 시간을 이유 없는 짜증과 불안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웃으면서 가족과 따뜻하게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보내실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부터가
그 선택의 시작이에요.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건 젊어서 알았어야 했는데, 맞아요. 젊어서 알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셔도 충분해요. 인간의 뇌는 몇 살이든 변할 수 있다는 게 최신 뇌과학의 결론이거든요.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새로운 심리적 패턴을 배우고 실천하면 6개월 이내에 측정 가능한 뇌 구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한 세대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잖아요. 이제 마음속 그림자 하나 못 다스리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그 힘으로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눈을 감고 오늘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거기 있었구나. 알겠어. 그것만 해도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모두가 함께해요. 나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도 더 행복해지고 우리 손주들도 더 밝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요. 가족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배우신 것들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라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이 여정 계속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자와 대화하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조금 더 깊이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능동적 상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자리 잡기예요. 조용한 곳에서 앉으세요. 소파도 좋고 방구석도 좋고 마당도 좋아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10분만요. 눈을 감거나 바닥에 한 점을 바라보세요. 숨을 천천히 3번 쉬어요.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하나.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리기예요.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요. 마음이 바다라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와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자식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등등. 그냥 그 생각이 왔네 하고 보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요.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면 그것과 대화하세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두운 공간이 느껴진다면 그 공간에 말을 걸어보세요. 거기 있어. 뭐가 있어. 나와봐도 돼. 겁먹지 마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육팀에서 이 방법을 어르신들께 가르쳐 본 결과 처음 일주일간은 68%의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안 온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91%가 뭔가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 65이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잡생각만 나요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3주 후에 어느 날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돌아가신 어머니요. 그 어머니 얼굴에 말을 걸었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뒤로 가슴에 무거운 돌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강해야 해, 울면 안 돼 라고 눌러왔던 그리움이 드디어 표현된 거예요. 그 그리움이
그림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꺼내놓으니까 가벼워진 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못다 한 말, 표현 못했던 감정,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았던 기억들, 이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꺼내보는 거예요. 다 꺼낼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림자 작업은 사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사회 전체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칼 융은 이것을 집단적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한 가족 안에서도 오래 눌러온 감정들이 대를 이어 전달된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한흔이 엄마의 불안으로 딸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신비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림자를 치유하면 자식들에게 더 건강한 감정 패턴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게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재산도 좋지만 건강한 마음을 물려주는 게 더 큰 재산이에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건강한 감정 표현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우울증, 불안장애 발생률이 평균 43% 낮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자식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참 많이 참으셨잖아요. 그 참음이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고맙고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헌신에 한 가지를 더 더해주세요. 자기 마음도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자꾸 가면 자식들 걱정시키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가족한테 짜증내면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삼성 서울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심리적 건강 지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입원율이 38% 낮고 가족과의 갈등 빈도가 54% 적었으며 자녀들이 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2.7배 많았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와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그림자 작업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해요. 몸도 마음도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사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상처를 달래주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에게 그래, 네가 있었구나,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칼 융이 100년 전에 발견한 이 진실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고 억누를수록 더 힘들어져요. 바라보고 대화하고 받아들일수록 자유로워져요.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마음속 그림자를 만나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은 걸려도 괜찮아요. 조금씩이어도 괜찮아요.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몸도 마음도 가족도 우리 자신도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12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전체성, 진짜 건강한 나로 사는 법. 여러분, 그림자를 통합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완벽해지냐고요? 아니에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완전해져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달라요. 완벽하다는 건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지혜로운 부분도 있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나라는 걸 알고 품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셨어요. 가난도 견디고 전쟁의 기억도 견디고 자식 키우는 고생도 견디고 몸 아파도 참고 그런데 그렇게 쌓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강함을 갖고 계세요. 그 강함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알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건강연구팀이 장기 추적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수용하는 사람들, 즉 자기 전체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3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생률이 2.1배 낮았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 만족도가 3.4배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성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안의 분노를 알기 때문에 남의 분노를 이해해요. 내 안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의 약함에 자비로워져요. 내 안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남의 욕망을 판단하지 않게 돼요. 이게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그림자를 통합한 어르신들은 손주들한테 더 너그럽고 따뜻해지더래요. 손주가 실수해도 또는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이 이해 안 될 때도 내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황성호 씨 기억하시죠? 아들이랑 많이 다투시던 분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아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대요. 본인 안에 억눌렸던 꿈을 인정하고 나서 아들의 꿈이 기쁘게 느껴지시더래요. 지금은 아들과 정기적으로 통화하시고 가끔 밥도 같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청주의 신동식 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은 손주가 오면 먼저 안아주신대요. 전에는 손주가 왔을 때 그냥 TV 보고 계셨는데 이제는 같이 놀아주신대요.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림자 통합이 가져오는 선물이에요.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니까요. 때로는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곳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건강센터가 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건강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참는다는 걸 미덕으로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자식한테 짐 안 되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손주들한테도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 12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자란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 온 감정들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요. 두 번째, 그림자는 어린 시절 그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형성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많이 쌓였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강하게 싫을 때 그건 내 그림자의 투사일 수 있어요. 그 강한 반응이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가족 갈등의 많은 부분이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은
내 그림자를 가장 잘 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직장 이웃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그림자를 이해하면 많이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 그림자를 인식하려면 강한 반응, 강한 부정, 반복되는 꿈을 살펴보세요. 일곱 번째, 그 그림자와 대화해 보세요. 너는 왜 거기 있어? 무엇을 원해? 여덟 번째, 수용하세요. 그것도 나야. 그래도 괜찮아. 아홉 번째, 통합하면 그 에너지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화는 정의감으로, 두려움은 지혜로. 열 번째, 능동적 상상법.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과 대화해 보세요. 돈 하나 안 들어요. 11번째, 매일 저녁 5분 감정 체크, 주 1회 일기 쓰기,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억누르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12번째, 전체성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는 거예요. 빛도 나, 어둠도 나, 모두 다 나예요. 그걸 품을 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오셨어요. 이제 그 힘으로 마음속 그림자도 품어주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일부니까요. 그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다면요. 오늘부터 이 12가지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안 해도 돼요. 하나씩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와 마음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